아직은 미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저 아이는 잘못 없잖아. 15년을 한 가족처럼 믿었던 며느리 마리아. 그녀가 끝까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금자 할머니는 병실 복도에서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노 속에 몰래 두고 간 그 작은 봉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마닐라 공항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문만 열면 훅 밀려오는 열기.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좁은 도착장. 시끄러운 빵빵 소리와 낯선 언어들. 금자 어르신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며느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근데 영감, 마리아네 조카가 많이 아픈 거야? 공항 내리자마자 친정도 아니고 병원부터 가자고 하게. 태식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잖아.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데 거길 먼저 가보는 게 도리지. 태식 어르신은 금자가 충격을 받을까봐 마테오가 조카라고 일단 둘러대고 이 길에 동행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비행기 안에서부터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태식 어르신은 공항 밖에 나서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택시비가 얼마야?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쯤 걸려요.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요. 4만 원. 서울에서 강남까지도 2만 원이면 다는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태식 어르신의 투덜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도로가 왜 이 모양이야? 포장을 안 했네. 이 차는 왜 이렇게 덜컹거려? 정비를 했냐, 말았냐? 창문이 왜 안 올라가? 목이 들어온다. 금자 어르신이 남편 팔을 꼬집었습니다. 영감, 그만해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거지? 쌍둥이 지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저 나무 예쁘다. 태식 어르신이 흘끔 바라봤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 그 아래로 뛰어노는 아이들.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눈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멈춘 사이 태식 어르신이 앞을 보는 척하면서 지아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지아가 손을 폈습니다. 초콜릿 2개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 할아버지, 이게 뭐야? 엄마가 배고파하면 줘라. 모르면 그냥 가지고 있어. 지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배고파할 때요? 할아버지도 주면 되잖아요. 조용히 해. 지훈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마리아는 앞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시아버지의 표정을 마리아는 살짝 보고 말았습니다. 뭔가가 마리아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차에서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병원이라기엔 건물이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철제 창틀의 쓴녹, 입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태식 어르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병원이야. 마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태식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림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테오가 있었습니다. 16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본 것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홀쭉하고 팔이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테오가 그쪽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걸음 내딛자 마테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아이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팠을지 아시겠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엄마가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그 마음. 1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테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테오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모자의 첫 번째 화해였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선풍기 한 대 없는 병실, 땀을 닦아줄 수건도 변변치 않아서 마리아가 자기 옷소매로 마테오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보고 말았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50년 전 그도 이런 병실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지금 마테오보다 더 어렸던 아이, 폐렴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손도 못 써보고 보낸 아이. 태식이 평생 돈을 모은 이유, 태식이 평생 한 푼도 못 쓰게 한 이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을 잃는다. 그 공포가 50년 동안 그를 수전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서 마리아가 그 50년 전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부모. 태식 어르신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한번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어르신은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야외 복도, 낡아 삐걱거리는 침대, 링거 하나 달랑 꽂힌 마테오의 팔. 금자 어르신이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이게 다니. 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의사 선생님들 다 실력 있어요. 금자 어르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웃으며 마테오 볼을 토닥였습니다. 마테오, 이분이 한국 할머니야. 인사해. 마테오가 금자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자 어르신이 멈췄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네. 마리아가 대신 답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해서. 금자 어르신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뭔지,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금자 어르신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마테오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다음 날 마리아의 친정집에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금자 어르신이 발을 멈췄습니다. 집이라기보단
방 2칸짜리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지붕은 양철판, 벽은 나무와 시멘트를 섞어 막아놓은 것, 마당엔 닭 몇 마리와 손으로 파놓은 텃밭. 마리아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여자. 하지만 눈이 마리아를 닮아서 맑았습니다. 마리아, 두 모녀가 얼싸안았습니다. 금자 어르신은 그 옆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금자 어르신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집에서 자란 마리아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낯선 나라, 말도 다른 집으로. 이 허름한 집을 두고 아들 수술비를 벌러 왔습니다. 금자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리아 친정집 안을 둘러보던 태식 어르신.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봉투 하나. 어르신이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을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의 태식 어르신 가족이 다 함께 찍은 명절 사진. 마리아가 시댁 거실 액자에서 몰래 복사해 둔 것.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구멍난 낡은 양복 단추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익숙한 감촉. 자신의 양복 단추였습니다. 3년 전 명절에 마리아가 한복 입고 사진 찍다가 뜯어졌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단추. 마리아가 주워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왜? 마테오에게 자랑하려고. 한국 할아버지는 이런 멋진 정장을 입는 훌륭한 분이야. 아들에게 엄마가 사는 집 식구들을 좋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매일 무시당하고 살면서 아이고, 태식 어르신이 그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봉투를 쥔 채 어르신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마리아 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마리아가 옆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고생이 많죠. 잘 부탁드려요. 금자 어르신이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 애를 구박했는지. 마리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알아. 말 잘 못한다고 핀잔 줬고, 음식 입맛 다르다고 타박했고, 한국말 서툴다고 구박했어. 근데 저 애가 다 참고 살았단 말이야. 마리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보내준 돈으로 마테오 치료받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난 줄 알았으면 우린 못 받았을 거예요. 금자 어르신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제 어르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식당 알바, 남편도 시댁도 모르게 혼자 번 돈, 그 돈을 아들 치료비로, 친정 생활비로 나눠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요? 사건은 병원에서 터졌습니다. 마테오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쌍둥이 지훈이와 지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테오가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마리아 맞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엄마야. 나도 엄마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와 지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마테오 엄마도 우리 엄마야?
응. 너희보다 먼저. 그 순간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금자 어르신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식 어르신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마리아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마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금자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요. 금자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 아니요. 15년이야. 15년을 속인 거잖아. 마리아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이 최송으로 끝날 일이냐? 금자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목소리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은 사람이 너야. 남편도 아들도 안 믿었는데 너만 믿었는데. 그 말에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자 어르신은 뒤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마리아와 태식 어르신. 태식 어르신은 마리아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 방향은 마테오의 병실이었습니다. 금자 어르신은 그날 하루 종일 사라졌습니다. 병원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서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 위에 쌓인 거라는 게. 그런데 어르신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국행을 택했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아이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금자 어르신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병원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았고 조그만 현지 약국 앞에서 멈췄습니다. 금자 어르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의 통역 없이도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픈 아이한테 좋은 것, 영양 보충이 되는 것, 약사가 보여준 것들 중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화가 났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숨긴 거지 저 아이가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테오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국 봉투에서 꺼낸 것들을 탁자 위에 하나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그리고 아픈 아이한테 좋다던 시럽 한 병. 어르신이 마테오 이마에 손을 한번 살짝 올렸습니다. 1초 정도.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리아가 입을 막았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마리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난 아직 화가 다 안 풀렸다. 마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마리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잘못 없잖아. 마리아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금자 어르신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미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르신은 손수건을 꺼내서 마리아한테 내밀었습니다.
마리아가 손수건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복도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분노한 채로 나갔다가 혼자 약을 사온 사람. 화 안 풀렸다고 하면서 손수건을 내미는 사람.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화가 나도 걱정이 되는 것. 배신당해도 사랑이 남는 것. 마리아는 그 복도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구나. 여러분, 금자 어르신이 분노한 채로 나갔다가 혼자 약을 사왔다는 장면 어떠셨나요? 아직 화가 났다고 하면서 저 아이는 잘못 없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댓글에 아직 미워라고 써주세요. 금자 어르신의 그 말이 오늘 제일 슬프고 따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 또 만나요.